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포스코 퓨처엠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거리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급등한 게 인상적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향후에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전망을 보기 위해서 들은 거지, 이 주식이 6분의 1 토막이 된 거를 이거를 분석을 듣고자 보시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포스코 퓨처엠 정확히 이 주식이 과연 지금부터 18만원 19만원 라인까지 갈 수 있을지, 또는 20만원을 돌파할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좀 일단은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부터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단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에 기존에 이제 4월에 주시장이 2,400, 2,500까지 떨어졌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리고 APR, 그리고 HD항공조선이나 HD현대미포 등 주도주, 조선, 원자력 이런 주도주를 좀 집중 매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2차 전지를 매수하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은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점 참 읽어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사실 주도주 역할을 하진 못해요. 근데 지금 단기로 오르는 걸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첫째도 둘째도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위클리 주요 이슈 점검을 보면은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중국 리튬 생산 기업의 생산 중단, 리튬 가격의 반등,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엘버말이라는 리튬 관련주가 7.5% 상승하는 게 지금 2차전지의 상승과 맞물리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왜 상승이 나왔냐, 이런 걸 다 따져보면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퀀트 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는 우버와 협력해 로보택시 서비스 진출 발표를 발표했는데요. 7월 17일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가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협력해 자율주행 택시 분야에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업체는 향후 6년간 2만 대 이상의 로보택시 도입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협력 내용으로 인해 루시드 모터스는 36% 상승 마감했고, 현재 시간에선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루시드 모터스, 특히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멀게만 느껴졌던 자율주행 서비스가 2025년 들어 빠르게 구체화되고, 이번 우버 루시드 모터스와 협력 발표회 이전에도 자율주행 비즈니스를 수년간 준비해왔던 테슬라가 지난 6월 22일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웨이모 같은 경우 이제 구글이죠. 7월 들어 누적 주행거리가 1억 마일. 사실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기차 및 고에너지 밀도 전기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사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전고체 배터리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나노 신소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또 잘 아시겠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도 오르는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황화리튬 관련해서 레이크 멀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제 상당히 크게 올랐었다가 지금 지지부진한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4월, 5월, 6월은 뭐였냐? 실제로 이제 조선주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주도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도주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과연 2차전지가 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명료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도 둘째도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나쁜 실적이 주가 하락으로 연결고리는 이제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선입견, 어떤 이제 생각, 이런 생각들은 조금 그런 생각들은 시장에서 잘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첫째도 둘째도 오늘 현대건설 같은 경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그죠? 컨센서스 추정치 대비해서 영업이익 8%, 10% 가까이 하락, 당기순이익 19% 하락. 매출액은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약간 뭐 충격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지만 현대건설 주가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 유동성 랠리이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실적이 나쁠 거라고 예상되는 이런 2차전지 또는 화학 이런 쪽에서 주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는 생각보다 괜찮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시장이 계속 조금 지지부진하다.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빠도 주가는 오르는 업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좋아지면은 주도주가 좋은 건데, 코스피가 주춤하면은 턴어라운드 업종의 주가 상승은 강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감익, 기존에 이제 우리가 증익 사이클도 있고 감익 사이클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증익 사이클의 주식들의 공통점은 주도주죠. 그죠? 그 증익 사이클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게 조선, 원자력, 방사, 조방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K뷰티 이런 쪽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K뷰티 쪽은 조금 하락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단기로도 좋으면서 중장기로도 좋은 종목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포스코퓨처엠이 단기로도 좋고 중장기로도 좋냐라는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뭐 낫배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낫배드. 그러니까 뭐 괜찮다 낫배드다. 왜냐면 유동성 랠리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유한양이다, 포스코퓨처엠이다, KCC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도주 역할은 못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반등을 하는 종목 중에 실체라는 건 뭐예요? 기업 실적이 있는 그런 종목들의 대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감익 사이클을 판단해 보면, 특히 화학, 건설 이런 쪽이 보면 감익의 최대 연수가 4년이었는데 이미 3년간 감익이 나왔습니다. 건설도 이미 3년간 감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 사이클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배터리도 얘기할 거예요. 배터리도 3년이 감익입니다. 그쵸? 근데 2년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스코퓨처엠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배터리잖아요. 2차전지잖아요. 그러면 2차전지는 2년 동안 지금 분위기가 1년, 2년 동안 안 좋았죠. 그쵸? 최대치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게 내년까지죠. 근데 뭐예요? 더 이상 나빠질 흐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주도주는 아니지만 조금 하방이 탄탄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 주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니라는 관점은 뭐냐면,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했다가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죠? 시장이 횡보를 하다가 위로 올려. 그러면 첫 번째 횡보하는 구간은 지금 포스코퓨처엠이다, KCC다, 유한여행 같은 종목이 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대적인 성과입니다. 근데 최종 성과물은 시장이 좋다라는 관점에서는 리스크 온이니까 다시 주도주가 좋은 겁니다. 조선하고 원자력 이런 쪽이 그냥 여러분들이 감히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존에 뭐 이거 못 산 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HD 현대미포는 저희 멤버십에서 11만원, 13만원, 16만원, 17만원 라인 단기 저점이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11만원, 19만원 라인 매수하십시오. 이 얘기를 셀 수 없이 제가 몇 개월간 그 주도주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무엇이냐? 제가 23년 6월 1일에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방산하고 전력 인프라를 사면 여러분들 오히려 큰 돈을 벌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퓨처엠은 주도주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감익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예를 들어 화학은 2024년에 3년 연속 감익이었고, 올해도 감익이면 4년 연속이지만 과거 최장 기록이 4년이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화학 쪽이 뭐예요? KCC하고 금호석유하고 코롱인더, 이 정도로 보셔야죠.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은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자, 금호석유
그쵸? 여기 고점 찍고 1년, 2년, 3년, 4년. 그쵸? 올해까지 안 좋으면 4년이에요. 자, KCC 여기서 21년 고점 찍고 1년, 2년, 3년, 그쵸? 4년째 지금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왜냐?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 굉장히 매력 있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주식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거는 이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주식은 제가 얘기했죠. 단기로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중장기로 마이너스 20% 30%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주식은 평균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10%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36만원과 34만원 이 라인에서는 당연히 지지하고 올라갈 확률이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건 원래 변동성이 심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가 제가 저희 멤버십에서 리가켄바이오 최근에 이제 7월 17일날 매수하시면 괜찮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장전에 오늘 이제 급등했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을 지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 이것도 제가 149,000원과 139,000원 이 사이,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서는 지지하고 바로 급반등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런 종목이 여기서 20만원을 뚫고 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단기로는 어쨌든 만약에 미국에서 루시드 모터스하고 엘버만이라는 주식이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포스코 퓨처엠은 괜찮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지금 이제 순환매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가령 이런 겁니다. SK하이닉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뭐 2배 갔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이제 딱 잘라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이번 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반도체 쪽에 SK하이닉스 하나만 올랐지 실제로 반도체 소부장 거의 모든 종목들이 못 올랐어요. 그러면은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조선주 예를 들어 HD현대모프 10만원에서 21만원 갖고, 그렇죠? 자, 원자력 두산에너비티 제가 21,000원 25,000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던 종목인데 260% 올랐습니다. 자, APR이라는 화장품 K뷰티 6만, 제가 APR 6만 1,000원에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200% 올랐습니다. 자, 제가 매수를 강조했던 APR, 두산에너비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3배까지 올라가고,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 매수를 했는데 그런 종목들은 상승률이 2배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뭐 2배 가까이 올랐다 뭐 이러지만 사실은 이 종목이 기업 자체는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주도주 역할을 못한다.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전혀 못 올랐습니다. 전혀 못 올랐죠. 삼성전자도 못 올랐겠고, 그러면 삼성 SDI 볼까요? 자, 포스코홀딩스 볼까요? 전혀 못 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만큼 이게 주도주가 바뀐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지금 기존의 주도주 조선, 방산, 원자력, 그리고 K뷰티, 그리고 뭐예요? 뭐 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증권은 이제 지금부터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증권 하락 나오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증익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도 보시면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왜 증익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오르는 게 뭐냐면은 불쌍하니까 올리는 겁니다. 냉정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조금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불쌍하니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보시면은 퀀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사실은 이제 퀀트 관점에서 단기로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너무 퀀트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이제는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 다 달라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냉정히 말씀드리면 매일같이 매달 매주 매년 주식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한 2, 3년 들고 있으면서 큰 수익 나길 원해 해가지고 HD현대중공업을 지난 여름에 샀다라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나 2차전지 될 것 같은데, 2차전지 될 것 같은데, 포스코퓨처엠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로 샀다면은 이건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오히려 손실이 크게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퓨처엠을 단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여기서 보시면 15만원과 14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지지하면서 18만원, 그러니까 17만원, 18만원 돌파하는 힘이 굉장히 셀 거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주도주가 아닌 종목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힘겹게 올립니다. 실제로. 그렇죠? 굉장히 힘겨운 그림을 만들었다가 굉장히 힘겹게 올려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만약에 주도주가 급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멘붕이 오는 겁니다.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도주 쫓아서 하면은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2차전지하고 제약바이오가 오르는데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낫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전지는 그냥 퀀트 관점에서, 그리고 사실 그 단기적인 뉴스 관점에서 오르는 거지, 이게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이 분위기가 다 바뀌고 이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단기로 접근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15만원이 깨져야 매력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회원분들이 지금 뭐 축제 한마당입니다. 사실 이 정도 분위기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혼자서 주식하는 것보다, 그렇죠?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2차전지의 긴 사이클은 한 타임 끝났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이 오는 거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그 다음 사이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충전 속도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이제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세 가지 기술이 굉장히 잘 접목돼서 이제 다음 시대로 가야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급격하게 아주 아주 다이나믹하게 바뀌더라도 PER 관점을 보면 전혀 이게 저평가라고 볼 수 없고, 그쵸? 저평가로도 볼 수 없고, 그저 그냥 많이 오르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거야,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저는 괜찮겠다. 그리고 여기서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뭐 전고점 다시 가는 거 아니야, 희망을 넣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플랫폼 같은 기업도 카카오가 전고점이 16만원인데 16만원 전혀 올 생각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게 긴 20년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은 가령 이제 NC소프트라는 기업도 보시면은 20년 사이클이 끝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오르려면 결론은 뭐냐면은, 자세히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은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기차 및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그렇죠? 그리고 급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K 배터리의 반등.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술력과 테슬라 노출도가 센 LNF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크 멀티리얼이라는 회사, 이런 주식들을 조금 기업적 관점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뭐 어떨까 싶고, 포스코 퓨처엠을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단기로는 분명히 이런 종목은 거래대금이 6천억이 나왔고, 그러니까 통합 시세로 보면 이제 1조 1천억 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가의 흐름이 바뀔 수는 있죠. 그러니까 최대치로는 20만원 돌파할 확률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최대치의 그림이고, 근데 이제 확률 현실적으로는 그냥 목표가는 한 18만원 정도, 19만원 정도, 이 정도까지만 보는 게 맞고, 왜냐면은 이게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이지, 여기서 이렇게 지지하고 또 올라가고 이건 주도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이렇게 갔다가 눌리고 계속 눌리고 또 가고 계속 가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주도주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 몇 개월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을 정리하고 2024년을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미국 시장에 빠져서 막 미국 시장이 무조건 돈이다 된다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우리나라 시장도 12월부터 2월 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 해 주도주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매한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매년 12월과 2월에 좋았던 주식이 그 해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퓨처엠 여기서 3월부터 좋았는데, 아니죠. 2024년 1월에 가장 좋았던 주식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2023년에 주도주는 에코프로비엠과 네임브로보틱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23년 이후에 끝났는데, 그러면 24년 이후에도 방산 같은 경우는 LI진엑선 좋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뭐 사실 그 말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24년부터 이제 뭐 2년간 좋았기 때문에 뭐 이게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최소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어쨌든 이제 패권 다툼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저는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가 더 좋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제가 3만원 라인에서 매수를 강조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올리면 2배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방산도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이미 2년은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2년 오르긴 했지만, 사실 이제 저는 조선하고 원자력은 굉장히 큰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최소한 1, 2년 더 가야 정상이다. 최소한 1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도주가 쉴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가믹 사이클을 판단해서, 가믹 사이클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이제 화학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 미디어 엔터는 뭐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하이브 같은 경우도 28만원에 막 우리 멤버십에서 여러분들 사시면 BTS 이제 전역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굉장히 그냥 확정 수익입니다. 50% 이상 확정 수익입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걸로 수익이 또 나와서 뭐 연장 결제 해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단어에 들면 포스코피처럼 단기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훨씬 괜찮을 수 있어요. 단기로는. 근데 만약에요, 시장이 여기서 지지부진 않고 그대로 밀어 올리기 시작해요.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시장이 개인적으로는 쉬어야 정상이라고 봐요. 여기서 그냥 횡보하면서 기존의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이미 이제 선반영돼서 하락 나왔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리고, 원자력 같은 건 못 올라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 얘기와 달리 여기 시장이 올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종목 못 오르고 주도주가 오르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저는 제약바이오 정도만 오른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저희 멤버십에서 제가 녹십자를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녹십자. 오늘도 멤버십에서 녹십자 지금 바로 사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예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멤버십에서 제가 오전 7시 43분에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럼 이런 종목 사면은 바로 수익이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녹십자 오늘 바로 수익입니다. 그렇죠? 이런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멤버십에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시장이 사실은 혼자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코스메스 누군가 좋다 하면 대다수 사람은 코스메스로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제가 코스메스 사라는 게 24만원 부근, 그리고 지금 23만원 부근,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떨어지면 여기서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이게 뭐예요? 신고가 간 다음에 지금 쉬고 있고, K뷰티가 이제 더 그 모멘텀의 확장이 커지니까 길어야 1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맥스다, 뭐 KCC다, 이런 게 단기로도 중장기로도 사실 승률이나 수익 측면에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쪽 좋아서 눈이 확 돌아서 거기 사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부터는 또 물립니다. 그때부터 물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혼자 주식을 할 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장이 사실 리스크온이 됐다가 지지부진할 때 횡보를 했다가 횡보할 때 또 올라갔다. 예를 들어 포스코퓨처엠 같은 이런 종목, 유한양행 같은 종목, 이런 종목도 다음 주에 지지하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 이제 실적 발표 구간에서도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는 늘 실적을 좀 좋게 발표하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선반영 빨리빨리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종목,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 분기마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흐름이 계속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는
2차전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아직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2차전지는 저는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을 보면 한 이 정도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에서 보시면 좋아요. 카카오가 플랫폼에서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 4만원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올렸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이슈로 올린 게 아니고 뭐 그냥 소버린 AI다 뭐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죠? 혼자 못 올리니까 딴데 그러니까 포스코피처엠도 보시면 예를 들어 10만원 기준 생각하면 18만원 뭐 이 정도 18만원까지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이거 이제 40만원 가는 거 아니야 50만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바뀌어야 그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단기 접중 유튜브 영상 및 자료 공부 많이 됩니다. 밖에는 빗물로 넘치는데 계좌에는 돈이 넘치네요. 제일렉트릭 100만원 수익.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만원 270만원 버셨고 일주일간 여기서 이제 다 합치면 이분도 거의 뭐 800만원, 뭐 900만원, 뭐 900만원 이상 버신 것 같네요. 삼성중공업 수익 축하드리고요. 1200만원 수익 나셨고요. 230만원 제일렉트릭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 나셨네요. 리가켄바이오도 최근에 단기로 상승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리가켄바이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리가켄바이오 14만원 이렇게 하루에 수익 나셨고요. HD현대미포 17%, 14% 제일렉트릭, 두산에너빌티 많은 분들이 또 수익 나셨네요. 78만원 수익 나셨고요. 삼성 SGS 최종 16% 수익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멤버십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꾸준한 성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일주일에 이렇게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우리 멤버십 큰 수익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7월달에 수익이 아주 매우 꾸준하죠. 손실도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700만원. 이분은 이제 굉장히 큰 돈으로 하시는데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 멤버십은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를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HD현대미포, 키움증권, 이렇게 제일일렉트릭, ISC도 지난주에 매수 강조했는데 오늘 바로 이번 주에 반응 나오고요. 증권주는 제가 계속 매수하면 안 된다고 최근 며칠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빨리 대응해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선비님 무단급이네요. 감사합니다. 조성주 비증시를 일부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주는 제가 최근에 이제 급락했을 때 매수를 강조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회원분들이 이렇게 8% 수익, 7% 수익, 370만원, 바이오비주, 삼성생명, HD현대미포, 더즌 수익 축하드립니다. 선비님 단기 추천 종목 더 담을 예수금이 없어 아쉬워 죽겠습니다. 이래서 예수금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풍사, HD현대미포, 삼성 SGS 물론 이제 지금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굉장히 큰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시면은 멤버십 회원으로 딱 들어왔을 때가 이렇게 수익이 꾸준하게 연결되는 거지, 혼자서는 주식이 정말 힘들다라는 점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멤버십 회원분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